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 첫 방송을 코인에 관한 내용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영상이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지웠는데, 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 그때 이제 코인이 막 처음에 이렇게 막 시중에 돌아다닐 때 찍은 영상이에요. 상당히 오래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그거 한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이걸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내용이 이 코인이 상당히 고도화된 마케팅 하에 이게 시장에 풀리고 있다. 이게 어떤 개인들의 어떤 일탈로 이게 형성된 시장 같지가 않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코인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 코인 엠블렘을 추적하면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코인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한테 실제한다라고 느끼게끔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게 코인 엠블렘이거든요. 황금 주화처럼 생긴 거. 황금 주화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도안으로 이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거지. 근데 그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일종의 마케팅의 일종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방송을 했었는데 이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코인이 조만간 시장에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미국 정부나 연준에서 얘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과거 사례로 이게 달러 패권에 도전을 했던 것들이 살아남은 게 없거든요. 일본 뭐 조작났죠. 지금 가깝게 중국도 뭐 자기 자신들이 뭐 미국 GDP를 뛰어넘네 어쩌네 뭐 그 얘기 나오면서 지금 죽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힘도 없는 베네수엘라도 자기 땅에서 나는 그 석유를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로 결제하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대통령 아웃되고 나라 경제가 콩가루가 아니고 아예 먼지가루가 됐어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코인이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회의적이었지.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그거 용인을 할 수가 없거든.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시장이 이상하게 흘러갔죠. 지금 미국에서 묵인의 차원을 넘어서 얘는 미국에서 그걸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야,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권도영인가 그 사람을 뉴스를 가끔가다 한 번씩 이게 찾아보는데, 아, 이 사람은 크게 뭐 깜빵살이를 한다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언뜻 든 이유가 예전 같았으면은 그 정도 지금 권도영이 정도의 어떤 경제 사고를 쳤으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이렇게 백불이 된 상태에 나와야 되는 형량을 받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아직도 몬테네글로인가 거기에 있더구만요.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을 안 해. 희한하게도. 이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코인의 배후에 미국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왜 그럼 미국이 저 코인 시장을 키우고 있는가? 지금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넘어서 이제 뭐, 지금 3대 코인이라고 하는 도지, 이더리움, 얘네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다가 지금 시장을 키우고 있잖아요. 내가 앞전 방송에서, 야, 이거 잘못하면, 이게, 비트코인이 세계 기축
코인이 되겠다고 그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이게 미국 정부나 연준에서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얘네를 방임 내지는 키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이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너는 음모론자야. 그것은 네 생각이야.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실 분들이 있어.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시면 돼. 이 미국 정부나 연준에서 어떻게 코인을 대하고 있는가를 과거에 그 달러 패권에 도전했던 것들과 어떤 차별점을 두고 대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 그러면은 내가 이게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닌 게 되잖아. 그죠? 그런 전제 하에서 지금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미국 상황을 또 봐야 돼. 미국 상황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 코인에 대한 이런 태도를 취할까? 이런 걸 봐야 하잖아요. 근데 미국 상황이 상당히 지금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미국이 한번 망했어요. 그 베트남전 때. 베트남전 때 한번 망했는데 그 망한 베트남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살린 거야. 그 자신의 화폐, 자국 화폐하고 1대1 연동하면서 그 원유에 대한 결제 대금으로서 달러를 단일 화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으로써 월남전 때 이 다 망한 미국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달러를 보면 화석화폐, 이게 석유와 달러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실은.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왜 이 저 화석연료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화석연료 시대가 끝나면 달러 시대도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가 트럼프뿐만 아니고 사실은 저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이 화석연료에 대한 집착이 보여. 사실은 이제 그 원인 때문이거든. 이게 달러와 화석연료가 이게 붙어 있다라는 게.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참 안쓰럽게도 점점 저 화석연료 시대가 끝나가잖아요. 어쨌든 대체 연료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 근데 더 웃긴 건 이게 지구 온난화가 되면 될수록 화석연료 사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내가 3년 전에 겨울 나면서 저 썼던 연료비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3분의 1? 뭐 한 5분의 1 정도 들어간 거야. 나 엊그저께 보일러 켰는데 돌아가도 안 해. 날씨가 하도 따뜻해서. 이게 지금 저물어가는 달러와 이 코인이 이 연계성을 읽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뭔가를 외국에 팔아서 풀린 달러를 걷어들일 만한 능력이 안 되죠. 예전에 미국의 3대 수출품이라고 하면 무기, 의약품, 뭐 엔터. 근데 근데 그렇게 뭐 뚜렷하게 뭐가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그 F-35A인가? 그거 저 비행기 뭐 자기네 간에는 뭐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판에 안 파냐고.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별로 좋은 비행기가 아니야. 네. 이렇게 훌륭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 한국 정부에서도 눈치본이라고 그걸 몇 대 구입한 거지. 이것을 한국 군의 어떤 전략적 주요 자산으로 이걸 사들였다고는 난 생각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좋은 비행기가 아니거든. 예전에 F-15, F-16처럼 한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되기에는
얘가 가진 그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 뭐 그리고 엔터도 요새 뭐 잘 나갑니까? 내가 봤을 땐 별로 안 나가요. 의약품도 저 코로나 때 잠깐 그 백신 팔아서 조금 수익 봤지만 우리도 검사 키트 팔아서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뚜렷한 수출품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 이 나갔던 달러들을 걷어들여서 소각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나라야. 지금 미국이. 이제 근데 그런 어떤 미국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상한 정책들을 계속 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이상한 정책들 때문에 세계 경제가 이상하게 꼬이고 있지. 그 비근한 예로 미국 국내에서 어떤 달러 가치와 외국에서 달러 가치가 이게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뭐 미국 가가지고 100달러 이렇게 꺼내서 쓰면 교포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야, 니네는 왜 이렇게 돈이 많니? 어? 그걸 막 꺼내서 써? 막 함부로? 막 지금 100달러 갖고 미국 가서 하면 뭐 사람들이 감흥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미국 물가나 주가가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반대급부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경향일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미국 주가를 추종하다 보니까 막 미국 주식 사고 그러는데 그거 생각 깊이 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가가 왜 오를까? 주가가 오르는 것은 기업이 성장을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주가가 오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예전에 그 아르헨티나가 그랬잖아요. 돈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왜 이 화폐 가치에 대한 보존 차원으로 그 수익을 내는 기업에 대한 주식을 사람들이 계속 사모아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금을 사모으듯이 자산주 아니면 자원주에 대한 투자를 했던 거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현명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지. 그때 이제 그 현찰 들고 있던 사람들은 죄다 쫄딱 망했지만 그 주식 사모은 사람들은 자기 부를 그대로 지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미국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 이 미국 자산에 대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얘네들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왜 그러냐면 제가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그 전기차 팔아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팔아서 돈 번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번 사람이야. 쉽게 말을 해서. 제가 봤을 때 스페이스 X 그것도 사기입니다, 사기. 뭐 뉴스를 보다 보면 허공에 떠 있는 그 인공위성 대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로 올려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걔 지금 6번인가 몇 번밖에 지금 못 샀고 그거 지금 착지도 제대로 못 해. 뭐 그 돈을 뭘로 벌어 그 사람이. 자기 주식 한국 사람들한테 팔아갖고서나 그 돈 갖고 지금 돈 번 거야. 응? 근데 이제 그 앞전 얘기로 그 일론 머스크는 이게 하나 미국 주식 시장이 가진 그 허황됨의 한 상징처럼 이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예전에 그 수소차 그것도 그렇고 기술도 없으면서 기술 있는 것처럼 사기쳐. 이게 주식 가지고 사기치는 게 중국만 사기치는 게 아니고 미국도 사기 많이 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성공하는 놈들이 이제 크게 대박을 쳐서 조금 그러기는 한데, 아무튼 미국 그 지금 달러가 처한 위치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위치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미국 화폐 가치도 자국 안에서 떨어지는데 이거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하나는 올라야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왜 같이 떨어지냐 이거야. 이게 미국에서 하는 일종의 자기들 까내는 경제 정책인데 내가 봤을 때는 사기지. 그 사기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 환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화폐 가치가 변화가 크게 일어날 만한 소지가 없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원자재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또 만들어진 제품 대부분을 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이 환율이나 화폐에 대한 그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예전에 일본이 한참 잘 나갔을 때처럼 화폐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나라에 좋을 수밖에 없는 나라야. 근데 일본이 경제가 그렇게 안 좋으면서도 화폐 가치가 이게 안정성을 가졌던 이유가 그 예전에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일본 경제의 특징상 얘네들은 화폐 가치가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게 깨진 거예요. 일본 놈들이 별로 수출을 못 하는 것 같은 거지. 내가 봤을 때도.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코인 조심하고 미국 주식 조심하고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 달러 패권이 무너져? 아, 말도 안 돼.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기준이 되는 돈은 뭐가 될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금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돼. 지금 시점이라도 상당히 늦었는데도 이 금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돼. 이 정말 이게 달러 패권이 간당간당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한 30년부터 전부터 간당간당 했었는데 최근 들어 더 악화된 거지. 코로나 시기로 해서 그 과발행된 돈에 대한 회수가 안 되거든. 지금 연준에서 생쇼를 해도. 그래, 그래서 찾은 게 코인이 아닌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작은 거품들을 이게 터침으로 해서 큰 거품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가려고 하는 전략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 미국이 잘 썼던 전략 중에 그 중남미에 대한 그런 전략들이 있었잖아요. 한 번씩 털어먹는 나갔던 돈을 싹 모아갖고 한 번에 확 불질러 버리듯이 그 지금 자산에 대한 전 세계 자산에 대한 이게 성량질이 필요한 시점이거든 지금 미국이 그 성량질을 할 그 대상으로 코인을 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 참 내가 그 권도영 씨 얘기 했었나요? 그 사람 그렇게 크게 깜빵 안 갈 것 같다고? 예, 크게 이상한 거지. 예전 같았으면 진짜 감옥살이를 해도 크게 했을 사람인데 타치가 없잖아. 무슨 백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아직도 몬테네글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진짜로 감옥 안 가고 몬테네글로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지조차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튼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늦바람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는 여러분들한테 나 한국 주식 특히 한국 자산주에 투자를 해라. 왜 그러냐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거 갖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어떤 방어적 수단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할 시점이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제 말발이 얼마나 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2, 3년 안에 판가름이 나거든요. 진짜로.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셔도 돼요. 저도 나름 공부를 한다고 저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답할 만한 게 있으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